그 대표님 이번에는 한번 책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 책에 보니까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의 매수도 찾아보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파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이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자금력과 정보력이 엄청 좋잖아요. 예. 사실 기관과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 뭐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HTS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HTS에서 오늘 또는 일주일 또는 이제 한 달 동안 어떠한 것들을 좀 많이 샀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순매수 해준다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너무 좋고 다만 중요한 것은 기관과 양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8월 달에 8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쌍끌이로 순매수한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예, 이게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한 3천만 주 샀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인 삼성중공업을 1,300만 주 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 삼강 MMT, 하나솔루션, CS윈드. 제가 이제 삼강 MMT를 처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때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이런 종목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래가치 있으니까. 그때가 한 2만 한 1,000원, 2,000원. 이게 얼마 전에 3만 원 찍었거든요. 딱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와. 그러니까 제가 얻은 힌트는 바로 그거죠.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좋은 거지만 삼강 MNT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다만 이 기관과 양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가령 우리가 10억 주짜리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100만 주를 매수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사람들은 와 100만 주니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발행 주수가 10억 주짜리니까 지분으로 치면 0.1% 미미하죠. 근데 반면에 1000만 주짜리인데 30만 주를 샀다. 그럼 3%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어느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을 사는 타임이 잘 모르면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어떤 날이 오냐? 기관과 외국인이 최소한 못해도 한 2, 3일 동안 연속해서 쌍끌이 순매수 해준다면 그때는 좀 의미 있게 봐주면 좋겠다. 2, 3일 정도. 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물론 이제 쌍끌이 순매도가 계속 왔지만 어떨 때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어떨 때는 또 외국인은 매수하지만 기관은 매도, 기관은 매수하지만 외국인은 매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사줄 타이밍을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좋은 종목들 한번 나열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까 얘기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좋았었거든요. 주가도 뭐 거의 지금 20-30% 떴고 삼강 MMT 30% 이상 떴고 세진중공업, 아모그린텍, 네오이즈 다 떴어요. 이게 딱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주식시장이 아무리 안 좋지만 어디선가 이제 힌트를 얻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목 발굴할 때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거든요. 한경 컨센서스 가서 요즘에 리포트가 나온 거 상향된 종목 또 네이버 금융에 가서 리서치가 나온 종목들 중에 딱 보고 또는 IR 하는 종목들 확인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실적과 재무 상태가 됐다는 전제하에 가끔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매수했는데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주식은 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종목은 조금 리스크 있다. 아무리 기관하고 외국인이 산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저보다는 정보력이 좋지만 일단 백그라운드가 안 좋으면 일단 그것은 제끼고 지금 얘기한 레이크 머티리얼즈, 삼강 MMT, 세진중공업, 아모그린텍, 네오이즈는 전부 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은 편이에요. 네,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죠. 이런 종목이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보다 훨씬 좋은 종목이에요. 네.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막연히 삼성전자 에너지 솔루션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종목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얘는 지금 한 달 동안 수익이 20-30% 다 났는데 이런 종목을 사야지. 무슨 삼성, 현대차, SK 하이닉스 아니잖아요. 네. 주식 투자는 수익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전문가가 없어요. 돈 잘 벌면 최고죠. 수익이 많이 나는데 대신 수익이 날 때 본인만의 어떤 기준과 계획에 의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인 거죠. 그냥 막연히 내가 그냥 운 좋게 그냥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기준 그래 나는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다는 전제하에 나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만 나는 고를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해서 파헤쳐서 돈을 벌었다. 저는 그분이 완전히 초고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정말 고수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면 사람들도 공부도 하고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약간 아쉽다. 다만 이제 반면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서 주식이 뜨잖아요. 그러면 계속 좋아라 만 해서는 안 된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팔아라. 예, 또는 외국인과 기관이 또 순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함께 팔아라. 이런 거. 다만 예전에 이제 이런 종목도 있었어요.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후성, 예, 대덕전자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10만 주씩 사는 거예요. 뭐 10일 동안 10만 주씩 샀다. 그러면 양쪽으로 200만 주씩 산 거잖아요. 근데 팔기 시작해요. 예, 하루에 10,000주씩 11을. 이것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10만 주씩에서 100만 주씩, 100만 주씩, 200만 주씩 샀는데 만 주씩, 20만 주밖에 안 팔았잖아요. 이런 건 홀딩. 근데 10만 주씩 사다가 한 8만 주, 9만 주, 10만 주씩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팔아야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후성하고 대덕전자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포텐이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예, 그러니까 팔고 어떻게 사는지를 잘 봐두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기관 투자자랑 네. 외국인이 한 2, 3일 정도 사면은 네. 딱 이제 들어오는 건가요? 레이더에 들어오는 거예요? 레이더 들어오는 거죠. 2, 3일 정도. 2, 3일 정도. 2, 3일 정도 들어오는데 그 양이 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네. 뭐 2,000주, 5,000주 이러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못해도 한 5만 주, 10만 주. 몇 프로 이렇게 막 퍼센트로 퍼센트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글쎄 그걸 퍼센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때는 왜냐하면 이틀 만에 뭐 퍼센트가 바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거니까 다만 좀 큰 물량 5만 주, 10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혹시 HTS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 순매수하는 것을 또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외국인이 5일 동안 연속 순매수, 어떨 때는 기관이 5일 동안 연속 순매수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락률별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저는 이제 두 개의 창을 띄워놓고 한쪽에서는 차트를 보고 차트가 너무 급등 그러면 패스, 약간 우상향 좋다, 거래량도 뒷받침된다. 그러려면 이제 레이다. 곧바로 이제 매수할 거냐 여부.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또 그게 또 급등해서 네. 한 30%, 40% 되면 팔아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칙, 그렇죠. 원칙에서 또 이거에서 네, 그렇죠. 최소한 반전은 팝니다, 일단. 저는 최소한 반전을 팔아요. 왜냐면 간이 작아서 무조건 반전을 팔고. 근데 반전을 팔아두면 이미 수익이 났잖아요. 나머지 반절은 오히려 홀가분하죠. 그럼 오히려 주식이 더 잘 가요. 오히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주식이 잘 가더라. 근데 이제 주식이 사자마자 떨어지잖아요? 나는 매물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제가 만약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11,000원 됐다. 그럼 기분 너무 좋고. 좀 기다리겠다. 뭐 아직 본전이니까. 본전 이상인 거니까. 그럼 12,000원, 13,000원 더 잘 가고 10,000원 주고 샀는데 9,000원, 8,000원 가잖아요. 괜히 잘못 샀다. 그러면 10,000원만 오면 팔아야지. 10,000원이 잘 오지도 않거니와 10,000원 오면 팔잖아요. 시간은 다 소비됐고 수익은 마이너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책에서 보니까 그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고점에 파는 완벽한 방법 이렇게 해서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궁금했던 게 그 저평가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은행주가 좀 많이 떠오르거든요. 은행주가 그 돈도 좀 잘 버는 것 같은데 항상 PER이 낮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평가의 기준에 저자님의 말씀하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평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퍼와 PBR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평가, 그러면 저퍼주, 저 PBR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왜 저퍼주하고 저 PBR주가 됐을까? 시장에서 전혀 사랑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이 안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랑받는 것은 저퍼주, 저 PBR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퍼와 PBR은 그냥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매수할 때 참고 자료는 좋지만 이것이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되지 않는다. 특히 저처럼 한 달이나 6개월 안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퍼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적과 재무 상태가 항상 좋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차트를 보면 주가의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3등분 상, 중, 하. 특히 하에서 조금 이제 우상향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보는데 사실 저는 저퍼주, PER이나 PBR이 낮은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오히려 조금 저평가주를 고를 때 조금 이제 쉽게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장된 지 한 6개월에서 1년 된 종목들이 있어요. 상장된 지 6개월에서 1년. 그러면 상장된 종목들은 통상 이제 상장될 당시가 주가가 가장 높았잖아요. 그리고 통상 계속 우하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확인하는데 다만 그럴 때 실적과 재무 상태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보니까
풍원정밀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풍원정밀.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하향했다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매력적인 것은 이제 매출액이 2020년도에 매출액이 371억. 근데 그때 영업이익 6억, 당기순이익이 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미비하죠. 그런데 이게 다음해인 2021년도, 작년도에는 매출액이 420억으로 껑충 뛰어 오르고 영업이익도 31억, 당기순이익도 28억으로 올라와요. 네. 근데 그게 올해 지금 이제 2분기 지났잖아요. 올해 예상치가 2022년도는 매출액이 840억으로 껑충 뜁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186억, 와. 당기순이익이 124억.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가격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상장됐을 당시에는 아마도 2021년도 것이 이제 기본이 됐었을 텐데 뭐 예상치를 바로 많이 반영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은 조금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요거 하나 저는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든다. 네. 바닥에서 서서히 기면서 이제 우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인 BC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BCNC. 네. 이 종목도 이제 상장된 지 오래되진 않았고 한 뭐 8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20년도에 매출액이 그냥 매출액만 얘기할까요? 473억 원. 근데 2년 지난 올해가 852억이에요. 와. 매출액이 더블이 되죠. 영업이익도 더블. 이런 종목들이 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바닥에서 지금 다지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는데 다만 이제 매수할 때 저처럼 이제 한 방에 몰빵하기보다는 최소한 이제 2분할 매수. 이제 물타기하고 2분할 매수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물타기는 이제 내가 예상하지 못해서 떨어져서 좀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고 분할 매수는 내가 처음부터 그래 이것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10,000원에 좀 50% 사고 9,000원에 10,000원을 또 50% 사자.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예측하고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분할 매수. 또 나중에 팔 때도 분할 매도. 대표님이 2분할밖에 안 하세요? 저는 그냥 1분할이에요. 분할 매수는 하지 않고 몰빵.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는 2분할 매도하는 스타일이죠. 네, 제 스타일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만약 분할 매수를 추천해 준다면 2분할 매수. 네, 2분할 매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10개로 쪼개고 20개로 쪼개고 막 그러시던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정말 투자자라기보다는 그냥 예금 삼아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벌써 10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그것은 이거 지금 시간과의 싸움인데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대부분의 분들은 몰빵이나 2분할 매수 하실 것 같고 3분할 매수 같은 분들은 이제 지금 10분할 매수 이런 분들은 공부 삼아 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필터링을 했을 때 종목이 나오니까 거기에 굳이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종목에 대한 분석을 이미 다 끝마쳤기 때문에 그거를 뭐 10분할 매수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몰빵 또는 2분할 매수했다가 아까 얘기한 손절에 또 타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버리고 나와야 되겠죠. 그것을 뭐 10분할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또 손절 라인이 그렇죠. 손절 라인 중요합니다. 네. 손절 라인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이건 거의 뭐 생명선과도 같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전문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사면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손절하지 않을 종목을 사면 된다.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인내력이 엄청나게. 그렇죠. 그건 그냥 그런 것이지 손절하지 않을 종목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장단점이 있어요. 손절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 달에서 6개월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손절은 과감하게 하고 항상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야만 한다라고 하는 라고 하는 점은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저의 생각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의 생각이 또 약간 좀 동의하지 않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손절이 이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내 인생에 손절은 없다 이랬는데 이게 물리고 또 마이너스 계속 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처음 어떤 종목을 선정했는지부터 손절도 때론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5일선 20일선 깨지면 일단은 나오고 좀 관망하다가 다시 또 좋은 타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21선 깨고 21선 깨면 못해도 밑에서 한 10, 20% 밑에서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예전에 저희 이제 후배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21선
깨질락 말락 할 때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임장을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제3자 입장에서 21선이니까 팔아야 된다. 팔아라. 근데 팔까 하다가 근데 말았어. 버튼을 못 눌렀어요. 제가 눌러주고 싶은데 이건 또 아니잖아요. 예. 근데 못 눌렀어요. 예. 근데 그 21선 깨지고 25,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밀렸죠. 그때 이제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쨌거나 21선 깨지면 파는 것은 거의 진리 같아요. 진리. 특히 이제 거기다가 5일선이 21선 깨면서 내려올 데드 클로스에서는 뭐 거의 진리다. 예. 그것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 예. 그냥 그것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또 분산 투자 해놓으면 네. 이게 또 뭐 어느 종목에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럴 진리적인 그런 상황이 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런 원칙을 좀 만들어서 지켜가는 게 오히려 그렇죠.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의 폭을 줄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슨 투자든 항상 좀 이렇게 약간 상승 추세일 때 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사부작 가다가 팡팡 포텐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과거에 뭐 삼천리라든지 뭐 선광 이런 종목 보면은 옛날에 또 골프존 그냥 하루에 막 100원, 20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뜨기 시작해요. 그럼 정말 사부작 그죠? 네, 그럼 사람들은 이젠 떨어지겠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면 좀 너무 좀 그런데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포텐 터뜨리고 또 떨어지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부작 가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빨간색 양봉이 좀 좁은 것들 너무 긴 것들은 이제 이미 많이 떠니까 좁은 것들 사부작 올라갈 때 그런 종목 주목하셔야죠. 예, 그런 종목이 거의 가더라. 90% 이상 가더라. 네, 그것은 뭐 진리예요. 네. 네, 진리. 저의 경험치기로부터는 진리. 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예.